부낚시 월척특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저희 부낚시 월척특급이 전국 순회를 쭉 해오면서 오늘 이제 전국 순회, 제가 하는 전국 순회는 마감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경기도 내륙을 지난주에 거쳐서 여기는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대야리지입니다. 이 대야리지는 바로 대야리지 물길 상류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토교지입니다. 몇 년 전에 토교지에서 60cm가 넘는 붕어, 70cm가 넘는 붕어까지 소식이 들리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대물 낚시꾼들에게 호감을 갖게 했던 곳이 토교지인데, 그 물길이 흘러서 거슬러 오는 곳이 바로 이 대야리지입니다. 이 대야리지에서 오늘 월척특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척특급의 시청자 참여는 한 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이쪽에 주로 출조를 하고 있는 김종식 조사님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식 조사님은 여기에 종종 왔었고, 지난주에도 여기 와서 낚시를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이제 한 두 분 정도 여기 이제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월척을 이제 한두 수씩 이렇게 해놓으셨었고, 예. 저는 이제 뭐 잡지는 못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참석하면서 오늘 꼭 월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왔을 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 두 사람이 다 월척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본인은 못했다. 예, 예. 아쉬움이 많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월척이 나오면은 예. 최소한 35 이상 4자급이 나온다면서요? 예, 예.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잡지에 소개도 됐었고, 실제 이제 방송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막 소개가 됐었고 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이 토교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좋은 곳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밤에 예. 꼭 여기에 들어 있다는 사자 예. 만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자, 이 대야리지는 토교지 물길이 닿는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한테 여기에서 낚시하고 월척급 사자급을 낚았다고 하는 소식 들은 것 중에 거의 한 5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사자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낚시해서 낚은 월척급 붕어가 가장 작은 것이 37cm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사자급이었습니다. 이 대야리지에서 오늘 월척특급 제가 하는 전국 순회를 마감하면서 사자를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서 포인트 들어보고 자리 정하고 대편성하고 밤낚시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대물 낚시를 위해 조사들이 찾은 곳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대위리지. 군사 지역으로 지난 3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던 이곳은 운하 형태의 늪지형에 길이 400m에 폭 40m, 그리고 평균 수심 2m에서 3m대의 직사각형의 석축으로 된 소류지로 저녁에는 마름과 말풀, 물수세미 등의 수초가 빼곡히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형급 붕어가 서식한다는 소문에 조사들의 기대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대야리지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 대야리지는 1970년대 초에 사실은 이게 저수지가 아니고 군사 목적상 인공적으로 조성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각형으로 해서 전면이 석축이 되어 있고 길이가 400m고 폭이 40m고 수심은 거의 일정하게 약 2m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바퀴 포인트 분석을 위해 돌아보면서 육안으로 원거리에서 봤을 때 가장 유망하다고 했던 최상류 지역에 줄풀 수초가 잘 발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을 먼저 찾아가 봤는데, 그 수초지대는 원거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유망한 포인트라고 본 것과는 달리 수심이 아주 낮고, 그쪽은 이 물색이 아주 맑아서 바닥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쪽은 포인트로서는 일단 포기하고, 그 수초지대가 바로 끝나는 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같은 수심을 보이고 있고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 대야리지에는 마름이 부분적으로 발달해 있고
전면에가 수세미 풀이 바닥에서 자라올라서 거의 밀생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찌를 던지면은 한 번에 세우기가 어려울 만큼의 밀생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포인트를 선정하고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이 대야리지의 거의 중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시청자 참여했던 김종식 조사는 제 바로 왼편에 자리를 정했고, 또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신 저희 동호인들께서는 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자리를 정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이 중심부에 자리를 정한 것은 오늘 지금 특이하게 제가 지금 오후 시간부터 이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앉아 있을 정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11월 달 중순경의 차가운 날씨처럼 그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을 낚시에서 악재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재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 물색이 여기가 대야리지가 맑은 편이면서 수온이 기온이 떨어져서 급격히 하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좌우측 끝자락보다는 중심부 쪽에, 그중 중심부 쪽이 수심이 한 뼘 정도 더 나가는 지역이 약 한 3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유망할 곳으로 보고 이 지역으로 포인트를 정했습니다. 자, 금일 제가 편성 운영할 낚싯대는 6대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안내한 우리 시청자 참여하신 김종식 조사에 의하면은 이 대야리지는 언제 어디에서 유입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베스와 블루길이 아주 번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 때문이겠습니다만은 이 대야리지에서는 입질이 없거나 있다면은 무조건 월척급이고, 그 월척도 턱걸이 월척이 아니고 최소한 35cm 이상 되는 사자급 대물 붕어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챙이 붕어는 일체 입질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베스와 블루기를 고려할 때 지렁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참붕어라든가 이런 생미끼 낚시는 대단히 제한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새우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새우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제가 포인트 돌아보는 동안에 먼저 자리한 같이 참여한 동호인들께서 새우를 넣는데 곧바로 베스가 물고 나왔고, 지렁이를 넣은 분한테는 곧바로 블루길이 연거푸 입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오늘 여기에서는 떡밥 대물 낚시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화도에서도 그랬고, 지난주에 월척특급 진행하면서도 그랬고, 오늘까지 지금 연거푸 불가피하게 떡밥 대물 낚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떡밥 대물 낚시를 하면서도 지금 제가 낚싯대를 6대를 운용하는 것은 떡밥 낚시하면서는 조금 많은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가 특징적으로 잔챙이 붕어나 다른 잡어가 없습니다. 떡밥의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는 베스와 블루길만 있고 나머지는 대형급 붕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떡밥을 고탄 형식으로 해서 아주 딱딱하고 크게 해서 생미끼처럼 넣어놓고 거의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리는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싯대는 6대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이 낚시터를 처음 소개할 때부터 대야리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에는 우리 낚시인들이 대야리지라고 다 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지역 주민께서 낚시터에 오셨는데 이 지역이 대윌이고 여기는 대윌이지라고 한다 그럽니다. 따라서 대개의 저수지 명칭을 할 때는 인근 마을이나 새로 축조된 저수지는 리 명칭을 따라서 많이 합니다. 여기가 대윌이라면은 대윌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가을철 3대 악재라고 하는 것은 뭐 공통사항이 아닌다면은 보름달하고 그리고 가을 비 그리고 밤낮에 폭이 커진 일교차 이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오다가 낚싯대 펴고 나서 비가 갰습니다. 이렇게 늦가을로 들면서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리는 비는 표층 수온을 급격히 하강시키면서 냉수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붕어들은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먹이 활동을 제한적으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늦봄부터 여름까지 또는 어쩌면 초가을까지 작게 내리는 비 혹은 큰 비에서 오름수위 이렇게 비는 낚시에 호조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가을 늦게 가면서부터 비는 즉 가을 비는 조과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악재로는 이제 보름달입니다. 오늘 비가 개고 나서 다행히 지금 구름은 끼어 있습니다마는 비는 그쳤는데 오늘이 바로 보름 지나서 이틀 후입니다. 따라서 보름달이 떠 있는 날입니다. 이런 때에는 이제 구름에 가려 있으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정확하게 이건 집계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낚시하면서 피부로 느낀 것은 구름이 끼어 있더라도 보름께 음력 보름께 달이 밝은 그런 상태인 날짜 그때에는 아무래도 호조왕은 아니었다. 따라서 가을철에 이 달의 영향이 또 악재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 가장 특징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일교차입니다.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일교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밤과 낮의 일교차를 말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일교차가 무려 15도를 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함에 있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조과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을철의 3대 악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력 보름 지경이죠. 또 낮에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가을비가 또 내렸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밤에 일교차가 15도를 넘어가는 아주 큰 폭의 일교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겨울옷에 안에 끼어 있는 옷까지 챙겨 입었는데도 굉장히 쌀쌀하고 추워서 텐트까지 마련해서 쳤습니다. 그런데도 한기가 들 정도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은 오늘 밤에 지금 계절적으로 그럴 계절은 아직 아닌데도 서울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월척 등급 전국 순회를 여기에서 마감하는 날인데 욕심대로라면은 정말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악재가 많이 겹쳐 있고 좀 힘겹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 이겨내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왕 낚시터에 나왔으니까 이런 것 자체를 감수하면서 그 자체를 또 즐기면서 이런 날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낚시를 한다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버텨가면서 오늘 밤 낚시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입질에 정말 멋진 붕어 만나서 힘겨루기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월척 등급 전국 순회를 멋지게 대미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가을 낚시에서의 3대 악재 바로 보름달과 비 그리고 밤과 낮의 일교차를 들 수 있는데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이 모든 악재를 전부 드러내고 있는 상황. 게다가 급격히 떨어진 날씨는 조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입질이 들어온다면 대형급 붕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에 조사들은 그 한 번의 찌올림을 상상하며 조심스레 들이운 채비를 지켜보며 묵묵히 기다려본다.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도 송규섭 씨 입질을 받고 챔질에 성공해냈다. 그런데다 이 한 번 입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붕어. 얼핏 보기에도 붉은 씨알임이 틀림없는데 과연 이 녀석 기다리던 월척급 붕어인 걸까? 수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조심조심 드디어 붕어를 끝까지 끌어올렸는데 아, 야야야야야. 보자. 야, 빵 좋다. 저게 붕어란 말이야. 와, 오늘 잠 못 잤다 이거. 우와. 자, 이야. 멋진 놈. 우와. 이야, 마지막 데미 또 확실한 생각이. 진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뜰채 때문에 저거 다 왔습니다. 자, 드디어 한 수 나왔습니다. 오늘 대미를 제대로 장식해 줍니다. 지금 제대로 안 봐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4자까지 육박은 안 되겠고 일단 35 이상 되는 대물은 틀림없습니다. 35cm 이상 되는 대형급 월척 붕어. 이제야 드디어 만난 것이다. 야, 힘세다 힘세. 오, 선생님 펴주네. 와. 송규섭 씨. 오랜만에 만난 씨알 좋은 월척 붕어에 떨리는 마음 주체할 수 없고 주위의 구경꾼들도 녀석의 모습에 탄성을 멈출 수 없다. 잡히질 않아. 잡히질 않아. 안 잡아지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던 와중에 만난 38cm에 육박하는 대형급 월척. 과연 어떤 미끼에 입질을 보낸 것일까? 방금 월척 붕어가 나왔던 시간이 밤 8시 반입니다. 원래 새우도 준비했고 지렁이도 준비했고 다 해서 왔는데 이쪽 낚시터 여건상 배수와 블루길이 번성하기 때문에 떡밥 위주로 낚시를 하겠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했었는데 밤 기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아마 블루길이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블루길도 야간에는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노리고 배스는 어차피 야간에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 대에 지렁이를 굵은 거 한 10마리 깨가지고 넣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미끼에 월척 붕어가 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 같이 낚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렁이 미끼로 교환을 했는데 우습게도 또 블루길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낚시를 하다가 블루길이 번성하는 장소, 특히 이제 저수지 가면은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가면은 11월 달 이후에 기온이 아주 차져서 연안에 살얼음이 살짝 얼 정도나 아니면 그 야간에 서리가 하얗게 논바닥에 낄 정도 그런 정도 추위가 되면은 블루길이 있는 곳에서도 지렁이나 새우를 이용해서 대물 낚시를 충분히 합니다.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일교차가 커가지고 주간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시도를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떡밥과 새우와 지렁이를 교차해서 지금 놓고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새우를 아주 굵은 거를 골라서 해놨기 때문에 만약 새우에 입질이 들어온다면은 아마 4자급에 육박하거나 4자를 능가하는
그런 붕어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워낙 배스와 블루길이 번성해 있는 이곳 대위리지라지만 그래도 낚시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법. 현장 상황에 맞춰 새우, 지렁이, 떡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탐구해 본 것이 오히려 월척급 붕어를 만나는 좋은 결과를 낳은 셈이다. 하지만 급격한 수온차의 영향인 건지 뭔가 올 것만 같은데 붕어 입질은커녕 블루길의 입질조차도 뜸해진 듯하다. 자, 이제 10분 후면 자정입니다. 자정이 되면은 오늘 간단한 야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식을 하고 나면은 날짜가 바뀌죠. 10월 2일이 될 겁니다. 느닷없이 날짜 10월 2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월척 특급 전국 순회 이 강원도까지 와서 오늘 마감하는 날이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월척 특급 프로그램에서 제가 빠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3년여 전에 월척 특급을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월척 낚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지루한 낚시 기법을 가지고 방송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담당 PD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서 시도했습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시작해서 불과 2회, 3회 때부터 높은 시청률로 호응을 받고 힘을 얻어서 얼마 전에 100회를 넘기는 100회 특집도 했고 횟수로 3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참여도 해주셨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낚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깨우치고 배워서 보태가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월척 특급에서 제가 내일 아침에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날짜가 바뀌기 전에 낚시가 무엇이고 과연 대물 낚시가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는 순수한 레저 취미생활입니다. 여타 어떤 취미생활에서도 내기가 개입되지요. 낚시는 내기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낚시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가가 있어서 즐기는 것이 낚시다. 즉 말해서 할 일 없어 하는 것이 낚시다. 이것은 왜곡된 겁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물가를 찾아가고 산들 찾아서 바람을 쏘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낚시입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방에서 텔레비 보면서 휴일 보내는 것은 건강에도 그렇고 생활 재충전에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낚시터로 나가시면 됩니다. 옆에 동료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나가서 낚시에 접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처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낚시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낚시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상어로 하는 어종, 저 같으면 붕어 낚시를 전문으로 하니까 붕어 낚시를 하고자 하면은 붕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법을 구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낚시를 할 줄 알면 낚시 잘합니다. 바다 낚시를 하더라도 감성돔 같으면 감성돔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잘한 겁니다.
또 그동안 월척특을 진행해 오면서 대물 낚시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대물 낚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다양한 낚시 분야를 경험하시면서 기법이 축적됐다면 그 다음에 대물 낚시는 기다림을 즐길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악천후이더라도 어떤 악조건이 되더라도 그 악조건을 자연의 일부로서 내가 같이 즐기면서 기다리는 그것을 알면 대물 낚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무겁게 제가 밤중에 갔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야식하고 또 내일 아침까지 후반야 낚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지만 입질은 끊어진 듯 차갑게 밀려드는 한기만이 조사들을 움츠려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 참여자 김종식 씨는 현재까지의 조항은 어떻고 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공략 중인 걸까? 지금 미끼는 이제 지렁이하고 떡밥을 쓰는데 지렁이에는 블루길이 이제 붙고요. 그래서 이제 지렁이는 긴 데에서만 이제 지렁이를 쓰고 짧은 데는 지금 떡밥 위주로 하고 있는데 떡밥에는 아직 뭐 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 계속 기다려보고 밤을 새서 이제 월척을 한번 기다려 봐야죠. 현재까지 입질다운 입질은 받지 못하고 있는 김종식 씨. 그 역시 싸늘한 날씨와 블루길의 극성에는 이렇다 할 별 대책 없이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월척을 위해 기다림을 각오한 대물조사의 의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모습이다. 송규섭 씨도 한 수의 월척은 이미 만났지만 그에 대한 만족감은 벌써 버리고 다시금 월척을 향한 기다림을 지속시켜 본다. 하지만 기온차의 영향인 건지 어느새 저수지를 가득 메운 물안개는 입질 없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자, 새벽 3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추워서 지금 안에 옷을 하나 더 끼워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기를 느껴질 정도로 춥고 지금 수면에는 물안개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대기 중에 공기가 건조한 찬 공기가 지금 갑자기 닿았기 때문에 수면 증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표충수온이 급격히 하강하면서 붕어 입질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동이 터올 것이고 아침 시간대로 갈 텐데 새벽 시간대에 특별한 기온 변화가 없더라도 밤 시간대에 입질하지 않았던 붕어들이 새벽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벽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건 짙어지는 물안개와 차가워지는 날씨뿐. 주위에 얼어붙은 듯 지는 제자리에 멈춰서 있고 믿음을 갖고 기다림을 이어본 조사들에게 또 한 번의 희소식은 밤사이 들리지 않은 채 그렇게 어둠은 사라져간다. 동이 터오려는 아침 시간도 기다림으로 일관하던 송규섭 씨에게 갑자기 무언가의 입질이 들어온 듯한데 넣자마자 블루길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첫 인사는 블루길이다. 날이 밝으니까 바로 블루길이 극성을 부립니다. 이제 지렁이 미끼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또 처음 와서 시작했던 것처럼 떡밥 대물 낚시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민통선 얼마 전만 해도 여기가 북방 지역이고 바로 위에가 민통선입니다. 이 북단 지역까지 도대체 이 블루길이 번성하고 베스가 번성하고 그리고 여기가
자연적으로 있는 하천도 아니고 저수지도 아니고 사실상 인공 구조물로 군사 목적상 설치된 것인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외래 어종인 블루길과 베스가 지금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화도에서 그 먼 섬에서도 그랬고 이곳에서도 그렇고 전국 어디에 가든 이 외래 어종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블루길의 재등장으로 생미끼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시작된 밝음 속에 새로이 마음을 다져보는 조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본격적인 아침 낚시를 위해 채비의 재정비 등 준비하는 손끝 하나하나 잠시라도 여유를 둘 수 없다. 그렇기에 시작되는 잡어의 입질이 조금은 걱정이지만 던져놓은 채비에만은 온 신경을 집중시켜 보는데 송기섭 씨 또다시 뭔가의 입질을 또 받아낸 듯하다. 수초를 잔뜩 감은 녀석. 이번엔 또 어떤 게 어신을 보낸 걸까? 와, 수초로 완전히 감고. 그러나 이번 녀석은 동작에. 입질로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동작에가 낚였다. 뭐야, 힘을 줬더니 퍼덕이는 힘을 안 쓰더라고. 야, 동작에까지 나오네. 샤샤샤. 아, 어종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나오는 소리가 동작의 소리였는데 금방 다시 찾아온 입질에 이번엔 맞습니다. 동작의 한 마리가 나온 것. 붕어가 아쉽지만 그래도 블루길보다는 낫다. 배수도 만나고 아침에 방금 또 블루길도 만났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작에는 우리 물고기입니다. 해가 떠옴과 함께 밤새 드리워졌던 물 한 개도 조금씩 거쳐가고 있지만 송기섭 씨는 시간이 지나도 붕어의 입질다운 입질은 받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 송기섭 씨와 함께 대위리지에 도전했던 김종식 씨는 밤 그리고 아침 동안의 상황은 어땠던 걸까? 하룻밤 고생하셨어요. 예. 예. 입질은 있었습니까? 아주 입질은 블루길 입질만 봤습니다. 블루길. 예. 아, 어제 그러니까 초저녁에 월척 한 수 나오는 게 지렁이에 나오니까 예. 또 지렁이를 주로 쓰셨구만. 예. 그러다 예. 이제 지금은 다 떡밥으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계속 그래요. 블루길이 예. 그 어제 밤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뭐 아침 방송 보니까 철원에 첫 얼음이 얼었다면서요. 예. 철원 지방이 영상 2도라 그랬죠? 예, 예. 그러면 철원 지방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밤새 낚시한 곳이 영상 2도였다. 예. 그죠? 2도 정도면은 가을 낚시로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아마 밤 최저 온도가 한 15, 16도 그런 상태가 정상이었는데 2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어제 밤중부터 물안개가 많이 피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어제 밤새 그 공기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건조한 공기층이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데 대기 온도보다 수온은 항상 그렇게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조금 천천히 식어가니까 따뜻한 상태고 대기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서 찬 공기에다가 건조한 바람이니까 증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안개가 많았는데 이렇게 물안개가 지금 아침에도 많은데 물안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때는 대개 사람들이 분위기 좋으니까 분위기상 금방 입질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자연현상은 그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물이 증발하면은 수면에 증발하면서 표층 수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붕어들은 사실상 먹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아침 낚시 계속 하고 있고 이제 해가 떠올라서 거의 마감해야 될 시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침에 떡밥이 아니고 다른 거 하면은 아침에는 뭐 베이스나 블루길이 금방 덤비죠. 예. 뭐 넣기가 무섭게 그냥 그렇죠. 끊고 가고 합니다. 예. 떡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여기에서 떡밥으로 해서 낫낚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월척급 이상 씨알 좋은 붕어들이 많이 낚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마감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해가 수면을 비춰서 지금 물안개가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수면을 비춰서 표충선을 조금 올려주면서 붕어가 활동하는 시간까지 조금 더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월척을 만나겠다는 꿈을 안고 도전해본 대위리지에서의 대물 낚시. 기다림을 자처한 조사들에게 짜릿한 찌맛과 손맛은 비록 그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단 한 마리의 월척으로 모든 아쉬움을 떨치고 다음번의 만남을 기약하려 한다. 자, 이제 오늘 낚시를 마감할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더 시간을 연장해서 하더라도 입질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를 여기서 마감하고 아울러서 작년 12월 달부터 했던 월척 특급 전국 순회도 이 자리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남해안 거제도를 출발해서 남해안을 돌고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해서 서해안의 끝단인 강화도의 마지막 서해안 편을 하고 다시 휴전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경기도 편을 하고 강원도에 와서 여기 강원도 철원 땅에서 월척 특급 전국 순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3년여 동안 해왔던 월척 특급 107회를 오늘로 해서 전 프로그램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월척 특급을 진행하면서 첫 편 월척 특급 할 때에 설레이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낚시 가방을 메고 촬영 장소로 가면서 시처럼 월척의 꿈을 읊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월척의 꿈을 많이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월척을 만나는 때보다 만나지 못하는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원래 대물낚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월척을 만나는 꿈을 꾸면서 촬영지에 나갔고 그러고 또 못 만났으면 그 다음에 또 월척을 만날 꿈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모든 낚시인의 꿈이 월척을 만나는 것이죠. 월척은 사람이 만들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월척 붕어하고 궁합이 맞아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월척 특급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셨고 또 출연자인 저에게도 과분한 사랑을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세 가지가 합해서 정말 파라솔을 손으로 붙잡지 않으면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월척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촬영에 임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되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월척 특급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과분한 사랑을 주시고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